교훈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죠. 첫 번째 코 수술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요맘때 찾아오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죠. 있죠. 네. 있죠. 되게 이제 요맘때쯤이면은 엄마를 끌고 오는 학생도 있고, 엄마 손에 이끌려서 오는 학생도 있고, 네. 엄마가 끌고 오는 경우는 뭐 본인이 조금 좀 뭐 미안해서 그러는 것도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첫 번째 코 수술을 할 때 너무 뭐 변형이 뭐 많이 되게 만들어 놓거나 그러면 나중에 재수술하기도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너무 과한 뭐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도 좀 예쁘게 만들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첫 단추를 또 잘 꿰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재료 같은 것들도 좀 더 안전하게 자가조직 위주로 수술하는 것이 좀 안전한데, 실리콘은 그래도 안정성이 있는 재료지만 코끝에 이제 최근에 인공물질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첫 코 수술에 이제 잘못 사용했다가 추후에 뭐 염증이나 뭐 구축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네. 코끝은 꼭 자가조직을 이용해서 첫 코 수술을 받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그 코 성장하고 이제 관련이 많은데, 간단하게 하는 수술들은 코 성장하고 그렇게 뭐 상관없다고도 생각돼요. 코뼈를 막 절골하고 코 안에 있는 비중격을 뭐 손을 대고 이런 거는 아무래도 성장점이 그 근방에 다 있으니까 그것들을 손상시키는 그런 수술이 될 수밖에 없는데, 콧대만 좀 높인다던가 코끝만 살짝 높인다거나 이런 수술들은 성장점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안 미쳐서 어느 정도 성장만 완료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기준점으로 보통 잡는 게, 여성분 같은 경우는 초경이 시작되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성장은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과하지 않은 그런 수술들은 뭐 해도 크게 뭐 상관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일 어린 친구가 몇 살 수술을 해보셨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시키지는 않고. 맞아. 요새는 고2 눈 수술 같은 경우는 중2 졸업 사진을 예쁘게 찍기 위해서 아하. 많이 하죠. 뭐 연골 자체가 좀 재료가 좀 많고 좀 튼튼한 날개 연골이 튼튼한 경우, 그리고 좀 피부가 부드러운 경우. 내가 안에서 아무리 구조를 이렇게 많이 예쁘게 만들어 놔도 덮이는 피부가 두꺼우면은 잘 바깥으로 안 드러나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가 적당히 얇으니까 잘 드러나서 예쁘게 딱 생기는 그런 피부를 가진 사람이 아무래도 결과가 더 좋겠죠. 대개의 경우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좀 피부가 얇고 얇잖아요. 지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코 피부 자체도 두꺼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건성이고 모공도 좀 작고 그런 분들이 되게 피부도 더 얇고 좀 잘 늘어나고 그렇죠. 무보형물 수술이라고 해서 코끝 성형만 하는 경우도 있고, 자가조직을 이용해서 눕히는 방법들도 있긴 한데, 사실 첫 코에 그 콧대 높이까지 자가조직으로 이용해가지고 하는 건 너무 사실은 자가진피를 뗀다거나 늑연골을 떼야 돼서 좀 과하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콧대가 이렇게 충분히 높거나 하는 경우는 충분히 무보형물 수술도 가능하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매부리 코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코가 이렇게 생겨 있다 보니까 여기를 메꾸기 위해서 이제 보형물을 쓰는 경우들도 물론 있어요. 저도 뭐 안 쓰는 거는 아닌데, 너무 높아진다거나 길어 보인다거나 이렇게 되게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런 경우를 안 만들려면 보형물을 안 쓰고도 예쁜 코가 만들어질 수 있게 잘 좀 설계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뭐 낮은 코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높이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보형물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당연히 보형물을 써야 되겠지만, 콧대가 원래 높은 분들은 굳이 보형물을 안 쓰고 코끝만 예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코가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쁜 코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코 수술을 하면 무조건 보형물을 써야 된다 이거는 꼭 아니라는 거지. 만약에 그냥 전체적으로 낮은 코를 코끝만 높여버리면 콧대부터 라인이 예쁘지 않게
않게 되고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콧대는 괜찮은데 코끝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코끝 성형술만으로 이미지가 달라지고 모양도 훨씬 아름답게 변할 수 있습니다. 코 수술에 있어서 코끝이 내가 볼 때는 한 60% 이상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럼 코끝이 예쁘게 만들어져야지 그 전체적인 라인이 예뻐지는 거지. 단순히 콧대만 높여서 예뻐진 사람은 좀 한정적이겠죠. 코끝은 예쁜데 콧대만 낮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코끝이 예뻐지는 게 전체 코 수술에 있어서는 60%, 70%는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코끝을 예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작업 시간도 제일 오래 걸리고. 코끝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들창 코, 뭉툭한 코, 떨어진 화살코라고 또 표현하는 그런 네네. 코, 그런 코끝들이 예쁘게 변하면 인상이 달라지죠. 이미지도 좀 달라지고. 좁아질 수 있죠. 특히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앞트임한 것처럼 이제 눈 사이가 좀 가까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눈 사이가 조금 좁은 경우에는 보형물 높이는 높이를 조금 신경 쓰면서 신중하게 보형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형물을 넣었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좁아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몰려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너무 높은 보형물을 넣었을 경우, 그 다음에 너무 위에서부터 시작되게 코를 만든 경우에는 진짜로 눈을 가로지르면서 이렇게 콧대가 뚜렷하게 딱 생겨버리면 약간 좁은 사람은 더 좁아 보이고, 물론 미간 사이가 넓은 사람은 좁아지길 원하지만 그런 사람들 말고 그 걱정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시작점을 너무 높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정도에서 시작되면은 그렇게 너무 막 몰려 보이지는 않는다,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이제 달라졌으면 하는 점과 자기 코에서 지금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바뀌고 싶지 않은 부분들,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코성형 상담을 좀 다니고 하면은 훨씬 병원 선택이나 수술 방법 선택이나 이런 게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코 수술을 하는 만큼 코 끝에 들어가는 수술 재료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해서 하는 게 이제 어린 친구들이 첫 코 수술을 하는데 이제 첫 단추를 잘 깨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자가 조직으로 수술을 해라 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싶고요. 코끝은 사진 보여주는 거는 되게 도움돼요. 네. 그 사람하고 똑같이는 못 만들어주는데 그 친구가 원하는 바의 이미지라든가 뭐 이런 각도라든가 라인을 내가 이해는 할 수 있단 말이지. 네. 한계가 있어서 높이를 그 정도까지는 못 만들지라도 그런 각도라든가 이런 이미지라든가 그런 뉘앙스를 좀 더 파악하기는 좋으니까 사진은 보여주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미리 공부하라고는 했지만 미리 공부하기는 어렵죠. 뭐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뭐 사회초년생들일 테니까. 네. 그래도 어떤 부분이 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정도는 얘기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 거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같이 좀 하자.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시. 네. 같이 해. 네, 좀. 네. 좋아요, 근데 구독. 구독자인데 이미 구독을 해요?